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인환이라고 하고요. 국어를 현재 담당해서 가르치고 있고, 사실은 뭐 이제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제가 10년 넘게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뭐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저희가 막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설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뭐 들으시다가 이거 좀 궁금한 거 있다 하시면 그냥 과감하게 질문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사실 어머니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때 또 기억이 나셔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늘 친구들한테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궁금한 거 있으면 웬만하면 그 자리에서 좀 해결하고 말아가 제 주의예요. 왜냐하면 자꾸 이것들을 미루게 되면 밀려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친구들이 국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되게 많은 것들 하잖아요. 한번 미루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계속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찾지 않기 때문에 오늘 들으시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우리 친구들이 좀 어떤 것들 했으면 좋겠는지와 제가 이번에 올해 1년 동안 내신을 하면서 좀 겪었던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사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해가 가면 갈수록 정말 내가 국어를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아마 친구들한테 대화만 하셔도 아실 거예요. 얘네가 과연 한국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 좀 많이 드실 건데, 제가 오늘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릴 건데 정말 충격적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귀 담아서 잘 들어주시고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우리의 결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학업 성취도라고 하는 걸 이제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학업 성취도는 보통 이제 학교에서 랜덤하게 이제 중2 혹은 이제 고2를 대상으로 랜덤하게 반에서 뽑아가지고 봐요. 그래서 얘는 이제 모의고사 이런 개념은 아니고 과연 우리 친구들이 현재 어느 수준으로 국어, 수학, 영어를 하고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시험인데,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데이터인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수포자라고 하는 말을 좀 많이 썼었죠. 그래서 저희가 대학을 다니거나 저희가 이제 한참 공부할 때도 그때 당시에 이제 수포자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수포자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요즘 국포자라고 하는 말을 쓴대요. 여기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국어가 떨어지는 치를 보시게 되면은 다른 과목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좀 큰 폭이 있다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만큼 애들이 요즘에 국어에 대해서 좀 많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마 기본적인 견해인데, 약간 근데 또 이제 어머니께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우리 애는 국어 뭐 중학교 때 100점 맞던데,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중학교랑 고등학교 국어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뭘로 보여드리냐면 바로 얘로 보여드려요. 어휘거든요. 이것도 제가 거기 안내문에 제가 넣긴 했는데, 혹시 오늘 친구들한테 여기에서 과연 아는 단어가 몇 개인지 물어보세요. 지금 제가 이 쓴 단어들 있잖아요. 이게 고등학교에서 바로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들이거든요. 노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말이거든요. 노정하다라는 뜻은 이제 드러내다라고 하는 거에 이제 한자예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제일 이제 심각하게 여기는 게 이거죠. 비호하다. 우리 친구들 다 어떤 걸로 답할지 대략 예측되지 않으세요? 그것도 비호하다라고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넌센스 같은 건데 비호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틀렸죠. 비호하다는 뭔가 지켜주다, 의존하다 이런 뜻인데 친구들이 저 단어 보기에도 다 비호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숙문고 기출입니다. 그 제망래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제망래가라고 하는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면은 월명사라고 하는 이제 승려가 있는데 누이 동생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면 그 승려와 죽은 동생의 관계를 우리말로 쓰라고 문제를 낸 거예요. 그게 소수림이었어요. 전교생 중에 10%밖에 못 맞췄어요. 오누이라고 하는 말을 모르던데요. 남매라고는 알죠. 근데 이걸 우리말로 풀어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수업하면서 제일 충격받았던 거, 가정하다. 문제가 이거였거든요. 가정된 진술을 활용해서 뭐 이런 선지였어요.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게요. 가정된 진술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친구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다정. 홈이래요. 이게 지금 1학년 수준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 친구들은 더 어떨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사실 이렇게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오자마자 어휘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사실 중학교 때 점수를 사실 믿을 수가 이제 없어요. 중학교 때는 사실 우리 친구들 똑같이 얘기할 건데요. 아마 웬만하면은 이제 내용이 어렵다고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물론 이제 문법이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문법을 제외하고서는 문학작품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어렵다는 얘기 전혀 안 할 거예요. 왜냐? 순우리말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나 아니면 쉬운 말 위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고, 사실 친구들한테 한번 읽은 다음에 내용 물어보면 다 대답해요. 근데 고등학교부터는 이제 좀 많이 다르다는 거죠. 왜? 어휘가 이거거든요. 제가 보여드린 건 일부예요. 어휘가 이제 한자어로 뛰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작품이나 제재의 난이도 자체가 이제 이렇게 뛰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른 채 고등학교로 갑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중학교 때도 지금 이제 5등급제인데 고등학교 5등급제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거긴 절대 여기 3대잖아요. 근데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휘나 이런 것들 전혀 신경 안 쓰고 일단 갔다가 시험 봤는데 애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럼 이제 늘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우리 애가 중학교 때 100점 받았는데 왜 점수가 매우 60점밖에 안 나오나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친구들이 국어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어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어휘를 오늘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은 여기서 만약에 제가 느꼈을 때는 6개 이상 알면 그 친구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뭐 2~3개밖에 모른다, 1~2개밖에 모른다? 이러면은 이제 그 친구는 방학 동안에 국어 공부를 좀 많이 해줘야죠. 요거는 제 안내문에 아마 2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단어가 나와 있을 거, 3번째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은 우리 친구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읽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이라고 하는 집단에서 쓴 내용인데요. 내일 또 심지어 수능이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휘력이 높은 학생들과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를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런 것들이 되게 올라가는 게 수직 상승으로 올라가는 건데, 어휘를 모르는 친구들은 잘 안 올라간다는 거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생기는 게 바로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어휘력이 부족하면 읽는량도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결정적인 것도 다 우리가 공감하는 게, 요즘 친구들이 제일 잘 보는 게 뭐예요? 쇼츠 아니에요? 차라리 저는 유튜브 풀 영상을 보면 저는 뭘 안 해요. 근데 쇼츠를 보기 때문에 자꾸 우리 친구들이 자꾸 단편적인 것만 받아들이고, 거기는 단어도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읽는 것들도 싫어하게 되고, 요즘에 친구들 과제할 때 다 못 써요? 챗GPT 쓰잖아요.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들이 어휘력을 깎아먹는 걸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냥 팁인데요. 학교에서 감상문 쓰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챗GPT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뭐 문학 관련된 뭐 작품을 읽어보고 뭐 이제 감상문 쓰라고 하는 게 수행평가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절대 챗GPT 쓰면 안 돼요. 문학 작품에 없는 내용을 걔네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내용을 넣어놔요. 근데 그 애들이 읽어볼까요? 안 읽어본다니까요. 그리고 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감점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읽기 능력 자체가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친구들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단어를 건너뛰어서 읽을 거예요. 요거를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 아마 지금 현재 국어할 때 선지 판단하는 걸 한번 옆에서 보셔야 돼요. 아마 이 단어 있으니까 맞는 거야 라고 판단하는 친구 꽤 많을걸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 무조건 틀려요. 고등학교 때는 기본적으로 선지 하나의 문장에서 인과관계를 물어보기 때문에 선지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읽지 않으면 무조건 틀리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현재 이런 도약이라 그래서 단어가 그냥 있으면 제가 보통 발췌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자꾸 필요한 것만 보다 보니까 친구들이 당연히 국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이게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어휘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에 따라 읽기 능력 떨어지면서 친구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혹시 우리 친구들한테도 한번 이거 다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는 참고로 거기 없어요. 거기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거 사진 찍으시고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지금 여기 이거 있잖아요.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건 작품인데 이거 중학교 때 필수로 알아야 될 작품이거든요. 이 중에서 과연 읽어본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내는 추천서 있잖아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과연 이 5개의 작품 중에서 애들이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그나마 이거? 김소월의 진달래꽃 정도? 근데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중상 교과서에도 김소월 작품이 먼힐 이런 거 실려 있어서 되게 쉬운 게 실려져 있어요. 과연 이 5개 중에 아는 게 뭐가 있을까? 또한 사군자, 419, 양란, 삼각주, 경상수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원래 다 중학교 때 배웁니다. 사군자, 매남국죽이죠. 매화, 난초, 국화대나무. 지주와 절개 상징이지. 네, 애들 몰라요. 왜 저한테 지주와 절개니요? 몰라요. 4.19 혁명 들어본 적은 있대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양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얘기하는데 친구들 양난? 응? 야? 뭐지? 이러고 있고요. 경상수지는 끝났죠. 수익과 수출 결정한 경상수지. 이거 모르죠. 근데 이거 고등학교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런 거죠. 어휘가 부족하니까 읽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이런 알아야 될 배경 지식이 없이 그냥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신에서 이제 처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애들 자체도 이게 뭐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요즘 친구들은 되게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설명하는 시간이 더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포인트예요.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내신의 결정적인 차이점인데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친구들 중학교 때 보통 내신 대비 얼마나 하나요? 솔직히 저는 한 달 하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라고 제가 평가를 하거든요. 보통은 애들이 1, 2주에 다 해결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시험 닥치잖아요. 자습서랑 평가문제집 만약에 조금 시간 되면 족보닷컴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풀린 다음에 그냥 마시죠. 그래도 애가 점수를 커버를 해요. 물론 문법이 나왔을 때 좀 예외. 그거 빼고는 다 커버를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만약에 그렇게 공부하면요 기본 50, 70이고요. 만약에 지금 상황상 50, 70이 나오게 되면 좀 랜덤할 수 있지만 보통 3, 4 등급 정도에 걸린다 보시면 돼요. 3, 4. 3, 4면은 사실은 9등급제로 환산하게 되면 6, 7, 8이 나오겠죠. 그 정도가 될 거예요. 적어도 고등학교 때 내신 대비는 6주 이상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품 수도 굉장히 많고요.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친구들의 배경 지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설명해야 될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 같은 경우 내신 대비가 6주가 아니라 보통 제가 7, 8주를 해요. 작품을 쉽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밀도 있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1, 2주 대비하는 건 분명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1학년 때 문법 잘해야 돼요. 특히 이 지역 내에서는 무조건 문법 잡으셔야 돼요. 이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문법을 조금 어렵게 내기로 유명한 곳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곳인 서울여고, 그 다음에 광성고가 좀 문제를 어렵게 많이 내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문법을 쉽든 어렵든지 간에 못해요. 근데 1학년 때 성적 가는 건 얘입니다. 문법이 기본적으로 시험 4번 보잖아요. 다 들어가요. 1학기 때 보통 1학기 중간고사 때 보통 의문의 변동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 좀 학교마다 랜덤하긴 한데 문법 요소라고 하는 파트가 들어가요. 높임 표현, 시제 표현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는 보통 학교에서 한글 맞춤법이 아니면 중세국어가 들어가는 게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학기 기말은 이제 둘 중에 하나, 중세국어 아니면 한글 맞춤법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니까 그냥 할만한데 하겠지만 사실 한글 맞춤법이나 이런 것들을 문법 전체를 다 알아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아마 중학교 때 문법을 배웠었을 때 보통
3년 동안 다니면서 따로 다 배웠을 거예요. 즉 파편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 채로 고등학교에 올라오는데 고등학교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법 수업 선생님들이 열심히 안 해요. 이유가 뭐게요? 학교에서 문법 수업을 열심히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문법 수업을 안 할까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돼요. 왜 학교는 왜 그런 거 안 하나? 가서 클레임 걸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거든요. 학교의 기본 전제 수업이 뭔지 아세요? 너네 중학교 때 다 배우고 올라왔잖아. 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중학교에서 뭘 하는지 잘 모르시고요. 중학교 선생님들은 고등학교 올라와서 뭐 하는지 잘 모르세요. 제가 학교 선생님도 했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에 있었는데 고등학교에 있게 되면은 중학교 때 뭘 하는지 아예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이게 별개거든요, 시스템이. 근데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너네 중학교 때 배우고 왔지, 다 알고 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알겠냐고요. 일주일 전에 뭐 했는지 애들이 까먹고 있는데 기억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겨울방학 때 무조건 문법 1회 이상 하셔야 돼요. 보통은 아마 이제 여기 주변에서 유명한 학원, 사실 이제 갈모물이라고 하는 학원이 있죠. 보통 거기서는 이제 아마 이렇게 수업할 거예요. 문학, 독서, 문법을 1시간 수업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수업은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제가 보통 수학에 비유를 하거든요. 수학을 혹시 공통수학, 기하, 미적을 1시간씩 배우나요? 그렇게 안 배우죠. 공통수학 묶어서 3시간 때리고요. 미적 3시간 묶어서 때리고 이런 식으로 때리잖아요. 국어도 약간 그런 게 필요한데 얘가 그래요. 문법은 기본적으로 따로따로 배우는 거 절대 안 돼요. 그냥 얘 문법은 수학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컴팩트하게 딱 3시간 묶어서 빡 하고 이런 게 필요해요. 6주 정도. 그래서 따로 하는 수업은 애들이 기억 못해요. 나중에 내신 들어가도 물어보면 기억 못해요. 차라리 딱 시기 정해드릴게요. 1월 중순에서 2월 달 안에 문법 수업을 좀 빡세게 하는데, 물론 저예요. 그리고 제가 좀 건방질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정에서 제가 문법이 1타가 아니라 1타가 아니라 정타라고 생각해요. 제가 문법 제일 잘해요. 제가 학교에서 오류 낸 것도 제가 다 잡아냈어요. 문법은 제가 진짜 잘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1월 중순부터 2월 때까지 좀 들어주면 3월 내신 들어갈 때 그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수업이 되게 원활해지는데 1시간씩 매주 배우다가 오는 친구들은 물어보게 되면 또 가르쳐야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피곤할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의 주관적인 연애. 요거 센 학교 말씀드릴게요. 서울여고, 광성고, 승무고입니다. 학교 선생님 견해가 좀 세요. 일반적인 걸로 안 가르치세요. 좀 자기만의 해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이기다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모의고사 잘 푸는 애들이 학교 내신 들어가면 안 나와요, 점수가. 그 친구는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말을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이걸 따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스위치에 비유를 해요. 모의고사 풀 때는 그 논리성을 바탕으로 푸는 거고, 내신 풀 때는 학교 선생님의 니즈에 따라서 이게 풀어야 된다. 이거를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양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친구들이 무슨 양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양치기보다는 정제된 문제를 일주일에 한 70에서 한 120문제 사이를 풀어가지고 선지 분석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발치독을 하거든요. 그 발치독을 없애려면 양치기를 하면 안 되고요. 문제 하나를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이게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국어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 문법을 어떻게든지 잘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의 견해를 좀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게 이제 학교별로 조금 볼 수 있는 거 준비를 했는데, 혹시 이 이외 학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광성고는요, 교과서가 좀 별로예요. 이거 시중에 이게 전국적으로 안 쓰는 교과서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광성고 하면서 좀 많이 이제 만들어내긴 했는데, 여기도 제가 여기 써놨던 것처럼 선생님 주관 굉장히 세고요. 이게 문제예요. 시험 범위가 되게 적어요. 근데
학교에서 진도를 되게 천천히 나가고요. 학원에서 예측을 못하게 해요. 진도를 안 알려줘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사태가 있었냐면 저쪽에 그 또 이제 그 가열부 우리 학원 건너편에 또 학원이 두 학원이 있어요. 거기서 2학기 중간고사 때 중세고가 들어가는 줄 알고 4주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하늘만 죽고 나왔어요. 약간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약간 학교 선생님들이랑 좀 친분을 좀 잘 쌓아놔야 돼요, 친구들이. 그래야 선생님들이 좀 정보를 미리 주시거든요. 그리고 광성고는 남고이긴 한데 그래도 애들이 국어는 좀 잘하는 편이긴 해요. 수학은 역시 잘합니다. 근데 국어도 나쁘지 않게 좀 잘하는 편이라서 만약에 국어에 좀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친구들이 여기 가서 얘네들 좀 밟아주게 되면은 오히려 정규권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면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기출인데요. 기출은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이런 식의 서술형, 이거 다 써야 됩니다. 다 써야 돼요. 여기 있는 내용 다 써야 돼요, 손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다수 고르는 문제.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PPT는 제가 나중에 다 공유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울여고 비상 강우형인데 여기도 시험 범위 예측이 되게 어려워요. 물론 이제 선생님이 한 분이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두시기 때문에 좀 이제 내년에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홍모수봉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조금 이제 문법 중심으로 많이 하시는데 문법을 수업 잘 되게 안 하시거든요. 알아서 하라 약간 이런 중인데 문제 되게 이상하게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범위 예측 되게 어렵고 학생들이랑 소통을 안 하게 되면 여기는 대비 아예 안 돼요. 그 다음 제가 여기 써놨죠. 학교 수업 자체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거의 애들이 학원에서 뭔가 많이 해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과 괴리감이 큰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당연히 학원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혼자서는 대비가 아예 안 돼요. 서울여고는. 그 다음에 문법을 잘하면 일단은 여기는 확실히 먹고 들어갑니다. 약간 여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문법을 잘 못해요. 친구들이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는 문법을 잡으면 무조건 1등급 보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법 수업을 엄청 열심히 해요. 여기는요. 왜 문법만 잘하면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기출인데 외부 작품들이 좀 많이 나와요.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외부 작품이고 참고로 이 작품은 고3 수능 특강을 봐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도 여기도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문법이 조금 까다롭게 나와서 친구들이 좀 힘들어하는 면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지역의 핫한 학교는 이대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는 서술형은 없습니다. 선택형만 서른 문제예요. 부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부교재는 보통 랜덤하게 돌아가는데 올해는 자이스토리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서 좀 비중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 비중이 좀 높은데 문학을 못하면 좀 여기는 안 가시는 게 좋아요. 문학을 좀 잘해야 돼요. 많이 잘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잘해야 되냐? 제가 느꼈을 때는 거의 2학년 수준 이상 끌어올려진 상태가 돼야지 여기는 좀 극복이 되고요. 다만 이 선생님들이 좀 교체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번에 일반고로 바뀌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기간의 선생님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내년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선생님 교체가 좀 심한 학교 중에 하나라서 과연 지금 현재 트렌드가 또 고착화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현재 이런 상황들 펼쳐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나중에 뭐 신문고나 뭐 용산고나 다른 학교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따로 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시면요 제가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인데요. 그럼 이제 과연 어떻게 가르칠 건데가 중요하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시즌 1 때는 8주 동안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학과 독서 중심으로 할 거예요. 문법은 지금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문법에서 다 까먹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 시간 동안에 문학 독서를 조금 더 날카롭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특히나 비중은 문학에 조금 더 많이 줄 겁니다. 왜냐면 1학년 때는 기본적으로 내신에서 문학이랑 문법 중심으로 싹 다 나오기 때문에 문학을 좀 잘 해놓으면 시험 대비할 때 부담감이 좀 많이 줄어요. 그래서 저는 좀 문학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독서도 당연히 끌고 가게 할 건데 독서는 기본적으로 딱 친구들이 현재 나오는 것 정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만 어휘적인 면들 그 다음에 문장 같은 거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제가 가르칠 거예요. 중학교 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때 애들 확실히 못 읽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친구한테 보여줄 거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교재랑 과제를 단권화 시켜서 내보낼 거예요. 그래서 1일차라고 돼 있는 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할 내용이고요. 이 밑에가 이제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제가 되게 뭔가 빡세 보이긴 하지만 친구들이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제가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이랑 영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저는 기본적으로 친구들에게 부담감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데일리 과제를 통해서 좀 실력을 올리는 방향으로 할 거고요. 좀 성취감을 줄 거예요. 요즘 친구들이 뭔가 끝까지 하는 게 좀 없더라고요. 뭔가 중간에 드랍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저는 기본적으로 매주 한 권의 교재와 과제를 같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3학년들이 보는 수능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볼만한 이제 학력평가지를 다 선별해서 좀 친구들한테 즉각적으로 좀 도움될 수 있는 방향을 갈 거고요. 특히나 제가 제일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친구들이 내신 때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만약에 이 작품 만났을 때 바로 문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작품에서 다 써주고요. 그 다음에 팁. 냉수 태도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 그럼 이거 이때 적용하는 거야. 저는 국어 감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하거든요. 시험을 왜 가는 거예요? 시험 논리기 때문에 냉수 태도라고 하는 말 네가 봤어? 그럼 그때 어떻게 적용해서 문제 풀면 돼요? 좀 다 친구들 다 세세히 써줘요. 그 다음에 역시나 우리 친구들 요즘에 기술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어머님들? 테크놀로지? 아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이렇게 써줘요. 애들의 눈높이에 맞게끔요. 그래서 국어 관련 팁이나 단어 정리까지 싹 다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일주일에 한 권 나가는 교재만 잘 수행만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방학 동안에 국어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기 개강의 시즌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11월 29일 토요일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가고 클리닉은 수업 끝나고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클리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친구들한테 스케줄을 물어본 다음에 이제 스케줄을 싹 제가 모으겠죠. 그래서 학원 올 수 있는 날을 정해서 저랑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이제 수업 같이 했던 조교들 다 1등급입니다. 그 조교들과 같이 붙어가지고 1대1로 지도를 해요. 약간 과외처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 친구들이 왔었을 때 기본적으로 수업은 3시간 하겠지만 클리닉도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에 만약에 공부하는 양은 저랑 만나서 공부하는 건 5시간, 6시간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과제가 이제 한 4일치 정도가 이제 1시간씩이니까 보통 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가 일주일에 돌아가는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제가 12월이 되면요. 이제 반을 좀 더 확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반 확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때 합류를 못하게 되면 뒤에 합류할 수 있도록 이때부터 시즌2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중순부터는 제가 문법 조금 빡세게 돌아갈 거예요. 이 과정은 확실하게 1월 중순부터는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문법 같은 것들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 거고 이것도 제가 동일하게 개별 클리닉 다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리닉 무조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쓰기고요. 이건 뭐 다 공유 드릴 거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매일 이제 카페나 뭐 이런 영상 같은 것들 그리고 질의응답은 제가 매일 새벽 4,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을 포기했어요. 제가 자면 애들이 안 해요. 제가 보통 5시에 일어나서 제가 보통 7시에 일어나거든요. 애들 이제 유치원 보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겠습니다. 보내만 주시면요. 제가 괴롭힐 거예요. 이제 말 안 들을 거예요. 지금도 말 안 듣죠. 고등학교 때는 더 많은 말 들을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이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한 번 얘기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제가 괴롭힐게요. 보내주시면요. 그리고 이제 조교들의 피드백과 이제 문자를 통해서 오늘 수업 내용 및 이제 피드백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개별 클리닉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신청 가는 시간대에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스케줄 짜가지고서 이제 저 혹은 조교들이 다 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 사실 더 길게 하고 싶지만 오늘 또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제가 오늘 꾸준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국어는 확실히 친구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흥미가 붙으면 모든 것들은 원래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에 맞게끔 잘할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만 주신다면 나머지는 제가 다